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은 좋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탑5 종목들입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이수페타시스, 형제엘리트와 퍼스텍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 시장의 특징을 잡아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 협력 발언을 내놨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그리고 퍼스텍이 있는데요. 보시면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9.97%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전일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주목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이수페타시스 7.25%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주가는 11,090원까지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학생복과 스포츠웨어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형제 엘리트까지도 15.17%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형제 엘리트는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인데요. 앞서서 이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이 29.97%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퍼스텍도 연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일 시장에서도 3.73% 오른 4,87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뢰 제거 장비 등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러한 조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신의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21일부터 23일까지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1,20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는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 포럼에는 국제기구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원희룡 장관,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부토건이었습니다. 삼부토건이 주요 임원진들이 이 포럼에 초청이 됐다는 소식을 밝히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에 따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웰바이오텍도 이 포럼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포럼에 참석한다고 소식을 밝혔고요. 국제 물류 지원 및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을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오면서 기대감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전기차가 많은 유럽 지역의 특성상 우크라이나 도로를 재건을 하거나 이런 시설 장비를 다시 한번 재건을 할 때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 높다는 점에 집중을 한 건데요. 재건 사업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웰바이오텍이 주가가 29.97% 급등했습니다. 또 퍼스텍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며 3%대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뢰 제거 장비 지원 소식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전문 업체로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다가 8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외국인은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차익 실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 잡아드린 만큼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집중을 받았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2030
2030년까지 국내 민간 우주기업과 협업을 해서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80기 이상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정부 주도로 30여 년간 발사한 인공위성은 29기로 1년에 한 번꼴이었지만 이 수치가 대폭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도 7.25% 오른 11,09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5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현대무벡스, DYD, SY, 미래생명자원과 서울바이오시스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징이 비슷하게 잡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현대무벡스, DYD 그리고 SY가 관련 종목들로 엮여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일 시장에서는 주택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올랐는데 SY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15.14% 오른 3,84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DYD가 29.93%로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1,476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현대무벡스도 19.2% 오른 5,09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서울바이오시스가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팜스토리, 대한제당 등 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거기서 미래생명자원이 거래량 탑5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특징주 가서 이슈 브리핑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먼저 미래생명자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이 아직까지도 말썽입니다. 이 국제 설탕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 몇 주 전에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11개월,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설탕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도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4월의 세계 설탕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7.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국제 설탕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시작되면서 설탕 가격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원두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엘니뇨는 북남미 지역의 곡창지대에는 강수량을 증가시키지만 이 설탕이나 원두를 재배하는 지역에는 가뭄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친 거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5년 만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을 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국내에서는 구제역 때문에 이 육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소식까지 우려감을 빚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육류 가격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음식료주 및 육류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미래생명자원이 15.21% 오른 7,1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전일 시장에서 15.44% 오른 6,730원을 터치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빈살만 직속 사우디 KACST와 함께 LED 연구소를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다만 외국인의 소진율은 0%로 집계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수급 양상 함께 분석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까지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포텐자, 덴서티, 그리고 범용 전기수술기 같은 쪽인데 리니어지라고 해서 고강도의 집속 초음파 에너지 기기인 하이프 이런 쪽들도 하고 있는 쪽입니다. 1분기 보면은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15%,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최근 3년에 연평균 52%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중에서 전체 85% 이상이 수출 쪽에서 좀 차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레이저 중심의 어떤 사업 모델에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라서 초음파, 고주파 쪽으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하반기에는 신규 시장 진출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의 고주파 장비, 그리고 미국의 초음파 장비,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중장기의 성장 스토리는 탄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에스테틱 분야가 고속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시에 사이노슈어라는 파트너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선점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요 제품인 울트라셀큐, 포텐자, 그리고 의료기기 제품 쪽의 사용 수명이 3에서 4년으로 소모품 매출이 지속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적이 탄탄한데 하반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휴맥스 홀딩스, 벤홀딩스, 파맵신, EV 첨단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종목은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5에서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휴맥스 홀딩스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기업들의 앞다툰 시장 진입 보도가 나오면서 충전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입니다. 2030년에는 전기차 충전 시장의 규모가 무려 427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대차와 SK 그리고 GS, 롯데 등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보신 것처럼 휴맥스 홀딩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디스플레이텍은 5.44% 상승을 했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S트래픽, 휴맥스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벤홀딩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홀딩스도 시간의 거래에서 9.96%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7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용 로봇을 제작하고 또 판매하는 업체인 휴먼인 모션 로보틱스의 지분을 45% 취득했다는 공시에 시간외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9.96% 상승했습니다. 넘어가서 파맵신도 함께 살펴보시죠. 파맵신은 제1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공시에 이렇게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8.12% 상승을 했는데요. 대상은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해서 황반변성 환자라고 하고요.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EV 첨단 소재는 장 마감 이후에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40톤을 국내의 두 기업에 공급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J 바이오사이언스, KBG, 서울 바이오시스, SBW 생명과학, 소록수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CJ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외에서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7.01% 하락하면서 28,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넘어가서 KBG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822만 주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행 주식수 대비 6.2%에 해당되는 규모이고요. 전환 가액은 7,837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일장 종가 수준의 50%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조금 전에 수급 특징주에서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빈살만 직속의 사우디 왕립과학 기술원과 발광 다이오드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이 본장에서도 어제도 29%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결국 윗꼬리를 달면서 15%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3.27% 하락을 했고요. 6,5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SBW 생명과학과 소룩스는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 다른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AP 위성을 좀 봤는데요. AP 위성이 얼마 전에 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항공기 우주선 그리고 부품 제조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게 위성통신 단말기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처 대부분은 해외 시장 쪽이고요. 인공위성학과 위성 부분품을 제작하면서 국내 대기업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 이런 쪽들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는 두바이에 소재한 이동 위성통신 사업자인 트라이아텔레콤 쪽이고요. 2대 정지 궤도 위성 이용해서 유럽과 호주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이런 이동통신 위성 사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성 사업이 해외 매출 제외하면은 항공우주연구원 개발 영역으로 매출이 대부분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저궤도의 위성 설계 기술을 보유하면서 2010년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다목적 실용 위성의 본체 개발 주관업체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이전받았고요. 지금 동사의 위성통신 단말기 수요처 대부분이 좀 해외 시장 쪽인데 국내에서는 인공위성 그리고 부품 이런 쪽들이 대기업, 정부 연구기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바이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이아텔레콤 이런 쪽들에는 추가적으로 일단 공급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이런 쪽에도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시장이 약간 금융장세에서 유동성 장세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우주라던가 항공 쪽, 이런 항공 쪽에서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주 쪽으로 밸류를 넓힐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AP 위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 AP 위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특징주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서 오늘 투자에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떠한 흐름을 타게 될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